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요즘 뭐 명동 나가면 뭐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주십시오. 이용객은 4배가 뛰었는데 면세점 6호 기한에도 못 웃는 이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예. 최근 들어서 뭐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그 외국 여행을 많이 나가죠. 일본을 비롯해서 많이 나가고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이 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면세점 매출, 그리고 면세점에서 주로 팔리는 화장품 매출, 이런 것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업계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조사 통계를 봐도 그렇고 그다지 크게 영향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면세점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자료를 냈는데 8월 면세점 이용객, 그러니까 이거는 출국하는 내국인 또 입국하는 그 외국인 다 합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면세점 이용객은 2배가 증가해서 206만 3,989명이랍니다. 예. 그래서 면세점 월 이용객 기준으로 200만 명 선을 넘어선 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엔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는 얘기죠. 네. 면세점 기준으로는. 근데 이 기간에 내국인 이용객이 146만 명이고 외국인 이용객이 60만 명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6배, 외국인은 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매출액은 오히려 뒷걸음을 쳤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기간 동안 국내 매출액은 1조 1,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8%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아까 뭐라 그랬죠? 2배가 늘었습니다. 103만 명에서 206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이용한 사람은 2배가 늘었는데 매출액은 뭐 28%가 줄었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러면 왜 내국이 출국하는 내국인들이 그러면 근검절약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 매출액 기준으로 1조 4,300억이었는데 이게 8,990억으로 무려 여기서는 37%나 줄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작년 8월보다 4배가 증가했는데 객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매출액은 올해 4월부터 매월 1조 원을 넘어선 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그럼 면세점 매출 을 늘 것이다. 또 이용객 수가 4배가 늘었는데 매출도 최소한 2~3배는 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를 보니까 이른바 따이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 유커들 이제 보따리상. 예, 뭐 그런 따이공에 대한 송객 수수료라는 거를 이제 여행사 이런 데서 지불해 왔는데, 이게 워낙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여행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선 수수료 개념으로 주던 거를 좀 정상화하고 있대요. 우리 여행사에서. 근데 제가 국내 최대 여행사 중에 한두 군데 그 임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 물어보니까, 사실 있잖아, 뭐 단체 여행객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국내 여행사한테 도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참 많이 올 때도 보면은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실어가지고 그 호텔 있어요. 예. 자주 가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거 전용 호텔들이 있거든. 네. 그런 다음에 밥도 그 전용 그 식당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연남동 같은데 예전에 많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화장품 팔고 그런 데서 다 그냥 옵션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류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우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디 단체 여행 가가지고 막 옵션 관광 해가지고 태국 39만 막 싸게 갔다 와서 다시 거기 가나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행사에 대해 원망도 있는데 태국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정 노력이라고 할까, 현실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어서 잘 안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따이공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 패턴의 변화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다 모아가지고 개돈 먹어 낙찰기 해가지고 가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낙찰기. 네?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까? 네, 개주 튀었죠. 네,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아니 지방일수록 어르신들 그거 많이 합니다. 개 많이 하시죠. 상반기는 외국 여행, 하반기는 국내 여행 이거 많이 하시거든. 근데 대체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패턴도 뭘 사러 오는 사람보다는 그냥 먹고 인스타 찍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패턴이 뭘 구매한다기보다는 그냥 문화 또 경험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이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아, 와서 푹푹 써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얼마예요? 만지작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명동 같은 데 나가보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네. 경기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음식점, 예를 들면 블로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유행한 여기는 내 외국인 섞여서 줄을 쓰는데 네. 썰렁한 데는 굉장히 썰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추세입니다. 이거 역전되기 힘들 거예요. 많은 중국인들이 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적절히 어떻게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잘 이렇게 확산시킬 건지에 대한 의미 있는 관광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내야지 유코가 오고 또 소비를 하지. 그냥 중국에서 개방하면 이제 온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는다. 그리고 화장품 매출, 면세점 매출 는다. 이 산식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4배가 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30%가 주냐고요.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 보통 이게 이제 좀 큰 금액들이 이제 이른바 해외 명품, 해외 고가품들이잖아요. 예. 걔네들은 환율에 따라서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환율이 얼마 뛰냐에 따라서 지불하는 돈들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규모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비교해서 훨씬 지금 싸지는 상황이니까 네. 일본으로 예를 들어 그런 건 사러 간다든지 네. 아니면 중국 환율이 지금은 꽤 괜찮아서 뭐 우리의 면세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사는 게 더 낫다든지. 뭐 이런 아니 게 하이난 같은 데서 사면 돼요. 사실은 그런 국내 것들은. 면세점. 네, 국내 면세점에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조금 아까 자정 노력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네. 사실 그 화장품 담당 애널리스트들 그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면세점이야. 그냥 보세 구역에서 그냥 그 화물로 해서 그냥 보내고 그거 면세점 매출로 자꾸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죠? 사실상 수출. 사실상 수출이지. 그냥 네. 통관해 주는 건데. 근데 면세 그러니까 사실 면세 효과만 있는 그런 수출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또 중국 내부에서 우리의 그 경쟁력이 있었던 그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 그쵸. 그 얘기도 해주시네요. 최진영님이 네. 하이난 면세점에 갔는데 네. 해외 명품 화장품은 다들 그렇게 중국인들이 사는데 네. 이제 한국 화장품 예전에 유명하던 거 있잖아요. 안 산다는 거죠. 안 산대요. 네. 한국에 대한 혹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후 전에는 또 설화수. 그 간부들한테 선물하려면 무조건 설화수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시고 저 대중국 그 소비자 관련된 주식에 대한 그런 감별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우리 비싼 뭐 설화수라든지 후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인기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의외로 뭐 조선미녀 같이 그 선크림 같은 거 미국에서 엄청 팔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팔아요. 오히려. 트렌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명품에서. 설화수 좋던데 나 남성 설화수 좋아요. 쓰는데. 네. 남성용도 있어요? 남성용도 있어. 그러니까 김프로님이 좋아하시면은 또 무슨 얘기야? 광고 와야죠. 한국 와야죠. 광고가 와야죠. 설화수. 아, 광고 와야 된다고. 네, 설화수. 저 이거 안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인데 그래도 제가 숨기고 싶은 얘기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킹크랩이 지난달에 킬로그램당 7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키로당 75,000원. 네. 근데 킹크랩은 워낙 비싸니까 네. 지금 거의 5자 나옵니다. 5만 원이? 58,000원. 어디에 도대체? 아니 그 파는 데를 알려줘.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 듣고 가잖아요. 여전히 7만 원이야? 네, 없어. 어딘데? 수산시장 가면은 그럼 어디 가게 이름 딱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맨날 이렇게 뭐 이번에 뭐 45,000원까지 내려갔네. 그래 가요 한번. 야, 애들이랑 먹어보자. 없어. 맨날 7만 원, 8만 그게 원. 키로 얘기죠, 키로. 키로에.
그쵸, 키로에. 그럼 큰 거 한 마리 얼마예요? 큰 거 한 마리 2kg면은 2배니까. 10만 원? 그럼 15만 원? 불러드릴게요. 인어교주 해적단에서 나온 건데 홍도상해 58,000원, 대일수산 6만 원, 남손꽃게 6만 원, 영신수산 6만 원. 그 어디예요? 마포? 아니 노량진 시장. 노량진? 네, 네. 아, 오늘 가겠습니다. 집에서 걸어가도 되잖아. 가되죠. 가까워요. 오늘 갑니다. 이게 러시아 쪽에 좀 킹크랩 창고가 꽉 찼다는 소문이 좀 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디 팔 데도 없고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 우크라이나 예, 때문에. 저는 킹크랩 가격 한 5자 나오면 한 번씩 가거든요. 몇 네. 년에 한 번 가는데 네. 내일 한번 가볼까 하고 야, 있습니다. 우리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 킹크랩 동나는 거 아니야? 노량진 새벽에 가면 또 싸답니다. 음. 그런 또 팁이 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예. 뉴스 정리하고요. 마지막 경제 정보까지, 킹크랩 정보까지 대단히 갑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예. 어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어제 저 언더스탠딩에서 이스라엘 관련한 성일관 교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네, 들어주셔서 뉴스룸도 조금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뉴스룸 출발 이후에 최고점 쳤던데. 아 근데 뭐 그거는 언더스탠딩 발이라. 아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좋으면 다 나가지. 아, 자, 열심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뵙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